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이관입니다. 오늘 토론은 저희 이렇게 셋이 앉았습니다. 제 옆에 조금 전에 발표하신 탭 스콧 그리고 윤종록 교수님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윤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 먼저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한 10분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네, 먼저 윤종록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방금 발표해 주신 탭스콧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방에 와 있는 아까 발표해 주셨던 이갈 에를리히 회장, 이분은 제가 오래전에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창업국가의 원조인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가 만들어진 씨앗을 뿌린 분이 바로 이갈 에를리히 회장입니다. 요즘은 펀드라는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성장한 다양한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또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정부 돈 단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자생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에코시스템을 잘 만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업국가를 번역한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뜨거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이런 주제를 먼저 걸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공교롭게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부대인 탈피우트 부대에 대한 스토리가 최초로 책이 나와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봤더니 1969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 기억나십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2억 명의 아랍과 대치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린 가장 하드파워가 강한 이스라엘을 69년에 건설했는데 불과 6년 만에 염키푸르라는 전쟁이 아랍에서 공격해오는 것 최대한 처절한 패배의 나라로 빠지게 됩니다. 6.1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에서 불과 6년 만에 염키푸르 전쟁에서 최대의 지옥으로 빠지게 되죠. 천당에서 지옥으로 빠진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드 파워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할 수 없겠군 해서 이제는 생각하는 군대를 기치로 내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 탈피우트 부대를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책이 이스라엘 엣지라는 책인데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소프트 파워 제목을 소프트 파워로 바꿔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하드 파워에 관한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잽싸게 카피해서 2, 3, 4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는 1을 만들어놓으면 N으로 바꾸는 하드 파워 시대가 아니라 0을 1로 바꿀 줄 아는 세상.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철학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억, 리멤버의 반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망각, forget. 그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기억의 반대는 망각, 자네 말도 맞네 말은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라는 분이 계셨어요. 7년 전에 그 당시에 현직 이스라엘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당장에 되물었더니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왜 상상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억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내가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오늘의 주제가 YTN에서 매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간중심의 주제가 저는 기억이 아니라 상상하는 거다. Imagination.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Zero to One. 피터 틸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면
여기 X축, Y축.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피터 틸은 이 책에서 이를 N으로 만드는 경제, 누군가가 이를 만들어 놓으면 잽싸게 가서 카피해서 N으로 만드는 경제, 이거를 horizontal expansion,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X축은 누군가가 이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는 카피하는 거죠. 근데 피터 틸은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눈을 돌려봐라. Y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nothing, 0에서 1이란 something을 만들 줄 아는 경제라야 된다. 1, 2, 3, 4, 4, 5, 6은 뭐였는가? X축입니다. 누군가가 1을 만들면 잽싸게 2, 3, 4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는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삼성이 갤럭시 즉각 따라붙었죠. 지금 갤럭시가 갤럭시가 아이폰을 더 많이 팔립니다. 우리는 X축에 관한하는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러나 Y축, 0을 1로 만든다라는 Y축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another story입니다. 0을 1로 만든다. 우리가 0을 1로 만드는 게 단 한 개도 있습니까? 이 21세기. 여기서 0이 뭘까요? 저는 0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 good imagination. 아무리 좋은 상상력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한은 아직은 제로다. 이 imagination을 끄집어내서 기필코 one, innovation으로 바꿨을 때 one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X축, 하드 파워를 지향하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세계 넘버 원이라는 하드 파워 중심이 아니라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데 전기의 힘, 전기의 힘이 필요할까요? No. 거기에 필요한 힘은 저는 소프트 파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 이 소프트 파워가 도대체 뭘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역시 소프트 파워는 하나 가지가 아니라 6가지의 합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6가지를 제가 나열했지만은 나머지 5가지는 제가 생략하고 맨 왼쪽 위에 있는 Software Oriented Thinking, 이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소프트 파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난 그날 전 실국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드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넘버원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이제는 게임을 만드는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야 되겠다. 아까 밥 테스코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기본적인 이네이블러가 없다면 미래의 인공지능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드 파워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지만 소프트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드 파워라는 것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전기 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6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FTA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Free Trade Agreement 20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A라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B라는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깎아내리자. FTA죠. 저는 21세기에 A라는 나라의 기술과 B라는 나라의 특허와 C라는 나라의 자본이 서로 결합을 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국가 간의 문턱을 낮추자. FTA가 아니라 저는 FSA, Free Startup Agreement. 이제 FTA가 20세기에 글로벌 경제의 화두였다고 본다면 저는 오늘 YTN 오늘 행사를 통해서 FSA, Free Startup Agreement라는 bilateral, multilateral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이제 필요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파는 것 더하기 이제는
간단한 상상력을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과 섞어서 이지하게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마침 이스라엘에서 이갈 엘리 회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도 IQ가 한 2, 30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런던에서 매년 발표하는 IQ 지수에 보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의 IQ 평균이 96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가?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100mm. 우리가 10mm 더 굵은 총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도 2, 30 더 굵은 총알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mm 더 굵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벨상을 23%를 가져갔을까? 왜 창업국가가 됐을까?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보다도 인구 800만, 이스라엘이 1년에 만들어낸 창업수가 더 많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머리에 있는 지능, 총알의 굵기가 아니라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총알이라 하더라도 총과 총알은 폭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 뭘까?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굵은, 더 좋은 총알이지만 주저주저 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고 이미 녹슬어버린 총알이 내 호주머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창업국가로 전 세계 명성을 떨쳤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목표가 지나가는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딱 그 차이다. 이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6가지 이슈 중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이네이블러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나머지 6가지 environment, 교육,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금융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저희 옆에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와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스컷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덕 교수님께서 소프트 파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Yes, I do. I think it was an excellent 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In some 들었습니다. ways, predicting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high-tech profession, but it's also a very difficult thing.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많이 수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역사 그리고 과거 산업혁명을 한번 살펴보시면 France and Germany and 프랑스와 독일 간의 French included 제1차 세계대전이 있은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죠? the Maginot Line. Thank 네, you.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이제 마지노선을 긋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벨기에를 우회해서 이제 독일이 다시금 세계 2차 대전을 또 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진주 만해 공격이 있었고 또 일본도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확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또 살펴보시면 Came up with the theory of relativity, one of the greatest minds in all of history. 그렇겠지만 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He rejected it entirely, saying God doesn't play 그리고 dice. 또 신이라는 것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성 이론을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Clearly, solar is going to be a big part of it, and I'm going to throw $100 million into the
solar energy. 앞으로 뭐 태양열 에너지라던가 또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태양열 에너지가 또 많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작은 국가다 그랬을 경우에는 We've got to rely on the minds of 어쩔 수 없이 젊은 인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의성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이제 차세대 훌륭한 아이디어가 또 현실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활용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소프트웨어를 아주 어린 나이에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이 당연히 또 재미있는 학습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맥락을 살펴보자면 AI인데요. in the longer view, I think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두려운 new ideas for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은행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게임 산업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라던가 블록체인이 접목이 될 때 또 상당히 많은 잠재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focus on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creativity 창의성이 더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제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마찬가지로 뭐 무선 통신 기술에 있어서도 뭐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또 교육 제도 그다음에 사람들의 창의적인 사고면에 있어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차세대 인구로부터 비롯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충분한 펀딩과 충분한 자원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종록 교수님께서 탭스컷 발표를 테크놀로지 for 휴먼 빙스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CES를 갔었어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였죠. 근데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거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자가 그 컴퓨터는 보여주지 않았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실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얘기하실 때 그런 컴퓨팅 파워를 모든 자동차가 다 장착한다면 얼마나 값이 비싸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놓고 컴퓨터를 전부 하늘에다 올려놓고 슈퍼 하이 링크를 통해서 하는 거다. 따라서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AI라는 부분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여러분 ICBM 하면은 하드 파워를 먼저 떠올리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어마어마한 하드 파워죠. 그러나 우리는 하드 파워가 아닌 아까 얘기한 소프트 파워로 ICBM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아니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거기다가 AI를 섞어버린다면 그 무시무시한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의 가치 이 부분이 아까 탭스컷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가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보면은 인간이 인간성이 소외되든지 인간성이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도 추구하고 또 인간성도 추구하는 그런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탭스컷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very tough question. 네, 아주 까다로운 질문해 주셨습니다. Elon Musk and Bill 앨런 머스크 또 빌 게이츠 두 분께서도 have to be some kind of regulation
regulation.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규제가 꼭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이러한 잠재력, 즉 생각하는 기계가 갖는 잠재력을 우리가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나은 사회 구현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가까운 단시일 내는 아니겠지만 Everyone has been concerned about inflation. 한 9년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뭐 아웃소싱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비스라든가 재화에 또 비용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분석가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About outsourcing, about trying 아웃소싱 방식 back into their native country. 또 생각을 하지만 또한 일자리를 또 해외에서 걷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Potential value of that 이것이 갖는 잠재적인 가치는 labor costs, 일단 인건비 자체라기보다는 getting the IP that is understood in terms of creating new products. and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IP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전화 사업에 있고 또 주요 경쟁 상대가 삼성입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팍스컨의 대부분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wakes up and says, what 팍스컨이 이제 애플이 필요 없다. 다 뭐 공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엔지니어링 기술도 있으니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IP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 IP가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 IP를 또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바뀌고 또 수정이 있고 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있지만 실제 제품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에는 분명 리스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있을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제 사회 대부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위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양심 그리고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에 있어서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모든 기술은 이제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에피션시를 뺏어갈 거다.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 인구는 2%도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50% 인간이 농업에 종사할 때는 농업이라는 장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였고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앞으로 농업이 망가진다는 그 당시에 우려를 많이 했겠지만은 그 나머지 50%의 노동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데로 휩쓸려 갔죠. 마찬가지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밀려오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라진 사람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어디서 풍선효과처럼 어디에서 나타날까?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이 저는 있다. 에피션시를 컴퓨터가 지능이 우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 손발은 많이 여유로워지겠죠. 여유로워진 손발의 에너지가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브레인으로 두뇌로 가야 될 거다. 따라서 앞으로의 손발의 어떤 그 힘이 다른 데로 쏠리는 부분에 대한 반대 격으로서 브레인의 창의력이라는 부분은 끝이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삽자루로 논을 팠지만은 지금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500명이 할 일을 하루에 끝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레인도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그런 교육,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소프트 파워라는 관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탭스콧에게 just a minute. Yeah. I'll give you another question. Yeah. 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탭스콧이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이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암호화폐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해킹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The thing that distinguishes blockchain technology 네, 블록체인 기술을 it is far more secure. 특이한 이유는 사실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전례 없이 컴퓨터 역사상 있었던 모든 기술 대비해서도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1980년대부터 디피 헬맨이라는 분이 바로 Private Public Key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한 분산 원장이라는 컨셉도 만드셨고요. 또 분산 컴퓨팅 같은 경우도 20년 된 컨셉입니다. 또 스타시 노코모토 같은 경우 한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비신뢰 파티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해킹의 위협이 없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보안이라든가 안전성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변호사의 일을 대체한다라고 했다가 또 이로 인해서 변호사를 또 수임해서 또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생각을 하고요. 논리적인 그런 기술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무제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또 인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채굴되는 것이고요. 이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미 달러보다도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달러는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다른 화폐 관련해서 다른 이제 정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세상에 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디플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도 이제 인플레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디플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I think that's a solution to a problem that we would not want to create.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생존할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미 이 분산 또 신뢰, 탈집중화된 컴퓨팅의 기술을 입증해 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존재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윤정록 교수님께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화해 무드가 불을 잇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방송과 정보통신의 교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정보통신과 방송의 교류 또 통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리 윤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독일 통일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남북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독일의 통일의 전제는 이미 통일 이전에 정보통신, 방송, 교류가 충분히 있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거의 60년, 70년의 갭을 한순간에 메꾼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의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노력,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우리가 휴전선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정보통신 방송이라는 관점에서 미리 선행적으로 준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에 있지만 TV 방식 대단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무선 인터넷 전송하는 방식 아주 다릅니다. 단말기 호환성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반면에 이런 사이버적인 또는 어떤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어떤 통일이 제가 플래닝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접근하는 노력, 그다음에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지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미리 유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의 선행적인 수단으로서 방송, 통신, 정보통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kay, you have a comment? Yeah, just very quickly, to me what was fascinating about it.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웠던 점이 이제 동독이 이제 서독으로 통일이 되게 되었는데요. 서독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이제 동독을 방문을 했는데 구리 선으로 만들어진 이제 시스템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실 이제 스파이인 노스텔지아가 갖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첨단 5G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지, SS만이 좀 첨단 통신 시설을 썼었는데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5G 쪽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라면 통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한국이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면은 통신 분야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하나는 역사상 성공을 했고 하나는 역사상 볼 때 좀 실패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이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와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새롭게 깔아야 될 것인데,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5G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첨단이니까 그야말로 잘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마시고